하루가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몸은 의자에 붙어 있고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어버리는 날이 있는 것이다. 이 오디오를 듣고 있는 지금 어쩌면 당신도 그런 하루를 막 지나온 것인지 모른다. 메일을 하나 쓰는 일, 전화 한 통을 거는 일, 정리해야 할 서류나 메시지 몇 개, 별것 아닌 작업 같은데 막상 손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고 도는데 정작 실제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왜 이렇게 자꾸 미루기만 할까? 그리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마음속에서 조용한 자책을 반복하곤 한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익숙한 자기 비난을 잠시 옆으로 내려놓고 싶다. 왜냐하면 그 머뭇거림과 복잡한 생각 속에도 분명히 소중한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잠시 당신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한다.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려 한다. 이 시간은 당신을 재촉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인 것이다. 지금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 앉아 있다면 허리를 조금 곧게 세우되 힘을 주지 말고 단지 기대어 있는 느낌만 유지하라. 눈을 감아도 좋고 살짝 감기만 해도 괜찮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한두 번만 따라가 보라. 들이쉴 때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것들이 잠시 옆으로 비켜선다고 상상하라. 내쉴 때 가슴 속에 엉켜있던 긴장과 자책이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느껴보라. 이 호흡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출발점이면 충분하다. 이제 마음속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자. 오늘 혹은 최근에 있었던 어느 날 당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 동안 머뭇거렸던 장면을 떠올려 보라. 크고 거창한 결정일 필요는 없다. 단순히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날까와 같은 선택이어도 좋다. 이 일을 지금 할까, 내일로 미룰까 같은 작은 결정이어도 괜찮다. 그때의 당신을 멀리서 바라보듯이 떠올려 보라.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혹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눈앞에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될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결정이 정말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이 갈래갈래 갈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행동 대신 생각 속에서만 움직이기 시작한다. 발은 제자리에 서 있지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10번, 20번 이미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도착지는 보이지 않고 머릿속의 길만 점점 복잡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 유난스럽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고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더 복잡해졌던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 속으로 먼저 던져져 있다. 태어난 시대, 가족, 환경, 경제적 상황, 직장, 관계. 이미 주어진 것들 위에서 우리는 선택을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이미 벌어진 세계 위에서 뒤늦게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선택 역시 공허한 공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쌓여있는 경험, 이미 만들어진 관계, 이미 주어진 책임과 기대들 속에서 그 선택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결정조차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얇게나마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라는 점이다. 눈앞의 선택 하나에도 여러 갈래의 미래가 열려 있다. 이 길을 택하면 이런 모습의 내가 될 것 같고, 저 길을 택하면 또 다른 모습의 내가 될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직장을 옮길지 말지, 이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 이 프로젝트를 맡을지 말지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런 질문이 숨어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래서 선택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행위가 된다.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 나가듯 오늘의 선택들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나를 조금씩 깎아내고 다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당신이 작은 결정 앞에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작은 결정이 당신이라는 전체 그림 속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잠시 당신의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라. 그동안 선택을 미루고 머뭇거렸던 나를 향해 혹시 이런 말을 반복해온 것은 아니었는가?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니? 언제까지 이럴 거니? 넌 항상 이렇다니까. 그 말들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바꾸어 보라. 그만큼 신중했구나. 그만큼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만큼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싶었던 거구나. 당신은 선택을 피하려고 고민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선택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머릿속을 그렇게 오래 서성이며 돌아다녔던 것이다. 단지 그 과정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져 길을 잃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보라. 들숨에는 나는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문장을, 날숨에는 그래서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조용히 떠올려 보라.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되뇌어도 충분하다.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자. 당신 주위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어떤 사람은 큰 결정을 휘몰아치듯 빠르게 내리며 살아간다. 직장을 옮길지 말지, 관계를 정리할지 말지, 도시를 바꿀지 말지. 그들은 과감해 보이고 시원해 보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결정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메시지 하나를 쓰는데도 시간을 들이고 약속을 잡는 일에도 며칠을 고민한다. 겉보기에는 전자가 더 능숙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어쩌면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을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모른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반면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한 번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더 깊게 느끼는 사람일 수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지 오래 바라보는 사람인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정말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타인의 기준 때문에 서두르는지, 두려움 때문에 끝없이 미루는지, 아니면 조용히 나에게 귀를 기울인 끝에 한 걸음을 떼고 있는지,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당신이 지금까지 머뭇거려온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다. 나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의 결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는 것을.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동안 선택의 문 앞에서 서 있던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더 깊은 이유.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힘들이 얽히면서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속에 흐르는 수많은 목소리 중 어떤 것은 진짜 나의 목소리인지, 어떤 것은 타인의 기준과 시선이 흘러들어온 것인지를 천천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말 누구의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오늘 당신이 품고 있는 고민이 당신 자신의 기준에서 나온 고민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게 스며든 타인의 기준인지,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단지 이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사유는 이미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천히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라.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나는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선언이자 다짐이며 이후에 이어질 사유의 여정을 위한 조용한 시작인 것이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하나의 문제로 시작된 생각이 잠시 후에는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고, 또 잠시 후에는 전혀 상관없는 기억이나 불안으로 튀어버릴 때가 있다. 머릿속은 분명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소용돌이만 커져가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사실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너무 많은 가능성과 기준, 감정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사유의 중심이 흐려지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그 복잡한 고민도 아마 비슷한 과정을 거쳐 커졌을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이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선택이 맞을까? 하지만 그 단순한 질문이 이내 또 다른 질문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이 선택을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누가 실망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일까? 이렇게 생각이 수십 갈래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버티고 있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마치 흐르는 물 속에 잠겨 있으면서도 계속 제자리에서 헤엄치기만 하는 것과 같다. 이때의 당신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려 하고, 너무 성실하게 판단하려 하고, 너무 책임감 있게 결정하려 했기 때문에 생각이 무겁고 복잡해진 것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 인간은 진지할수록 더 깊이 고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기준이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순간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정답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기준 삼아 내 행동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을 옮길까 고민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였을지도 모른다. 어떤 관계를 계속할지 고민할 때도 내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이 결정을 하면 누가 상처받을까를 먼저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생각들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선택을 지나치게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이데거는 이런 상태를 그들 속의 나라고 표현했다. 그들이라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사회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기준, 일상 속에서 당연시되는 말들, 내가 알게 모르게 채워온 역할들이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한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좋게 보일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며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원하는지 타인이 원하는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당신이 최근에 고민했던 문제를 떠올려 보라. 그 고민 속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섞여 있었는가. 그 기준들이 당신의 선택을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가.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조차 요즘에는 이유 없이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졌다면 아마 그 속에 그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다. 당신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타인의 기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내 기준으로 잘 걸러내지 못할 때이다. 당신은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하게 될 것이다. 타인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를 구분하는 연습. 그들 속의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연습. 그리고 선택의 중심을 다시 내 존재 안쪽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말한다. 우리가 선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한 선택을 찾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부터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당신은 언제나 일부만 알고, 일부만 추측하며, 일부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복잡함은 조금씩 거품처럼 꺼져가고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진다.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은 항상 조금은 불완전한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흘러간다. 당신은 불완전한 선택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떠올려 보라. 그 문제를 둘러싼 수많은 목소리를 한 번에 다 멈추려고 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질문하라. 이 고민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진짜 나의 목소리인가? 이 질문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본래적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한 개념 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준다. 그는 결단이란 지식이 많아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결단은 머리의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다. 결단은 존재 전체가 깨어나는 순간에서 온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회전하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멈추고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이 올라오는 듯한 순간이 있다. 그 울림은 복잡하지 않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오래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던 문제에 대해 어느 날 밤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은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오직 당신 내면에서만 울리는 깨끗한 소리다. 그리고 바로 그 소리가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결단의 목소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실은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니다.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침묵이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주변의 소리만 사라지는 침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뒤흔들던 수많은 타인의 목소리, 비교와 불안, 완벽주의의 기준이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의 침묵이다. 그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내게 말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생각 속에서 가장 큰 소음을 하나 떠올려 보라. 누군가의 기대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실패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다. 그 소음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그저 그것을 잠시 옆에 놓는다고 상상하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의 중심을 찾기 위해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것이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들이마실 때 내면의 공간이 조금 넓어진다고 느껴보라. 내쉴 때 따라붙던 긴장들이 조금씩 풀린다고 느껴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결단의 방향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떠올려 보자. 결단은 미래를 향한 나에게서 온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아무리 분석해도, 타인의 기준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결단은 결코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결단은 언제나 앞으로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정직하고 강력하다. 잠시 마음속으로 따라 말해보라.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선택은 그 사람이 되어가는 길과 연결되는가? 이 질문만 제대로 붙들면 복잡한 생각은 한순간에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수십 갈래로 뻗어나가던 생각들이 하나의 중심을 향해 다시 모여든다. 그 중심이 바로 내가 되고 싶은 나이다. 그 방향이 분명해지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보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삶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본래성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두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깊은 해방의 메시지다. 우리는 영원히 고민할 수 없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언젠가 반드시 끝에 닿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다. 잠시 한 호흡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보라.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라. 나는 영원히 고민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당신을 재촉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말이다.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삶을 향해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남았다. 이 순간은 설명보다 느낌이 더 중요하다.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선택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 선택을 둘러싼 감정들과 가능성들, 두려움과 기대들을 모두 함께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라. 마치 영화 속 풍경을 보는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듯 바라보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라. 이 많은 소음이 잠시 사라진다면 내 마음은 어느 방향을 향해 움직이려 할까? 대답은 소리치듯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다. 몸이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일 수도 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하게 편안해지는 감각일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확신일 수도 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바로 당신의 본래적 결단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 하지만 깊고 진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어느 방향이 더 삶을 확장시키는지, 어느 길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어떤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넘어 미래의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지,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 그 조용한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 그 목소리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에 대한 애정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제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선언이며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이다. 당신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타인이 아닌 당신의 삶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 긴 여정에 함께해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전한다. 당신의 결단이 당신을 더 넓은 삶으로 이끌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모든 선택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기를 바란다. 이제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